카를로스 사인즈는 윌리엄스의 항소로 페널티 포인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FIA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캐딜락은 한때 거절당했던 존재들까지 이제 그리드에서 환영받는 대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죠.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타이틀 경쟁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하나의 챔피언십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막스 베르스타펜은 포뮬러 1 너머에서도 진전을 이루었죠. 전설적인 뉘르부르크링을 달리기 위한 라이선스도 취득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프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모든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건 중 하나, 카를로스 사인츠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리암 로슨과의 접촉으로 그는 10초 페널티와 슈퍼 라이센스의 벌점 2점을 받았죠. 자, 사인츠는 완전한 농담이다 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윌리엄스 역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FIA는 이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벌점은 철회하고 단순한 레이싱 인시던트로 분류했어요. 사인츠는 안도했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뒤바뀌어도 이미 레이스는 망쳐버렸고 잃은 포인트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논란은 우리가 이 채널에서 자주 다뤄왔던 그 질문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지금 FIA는 처벌을 너무 쉽게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속 300km를 넘는 속도로 바퀴를 맞대며 달리는 상황에서 파일럿들은 수밀리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런 현실에서 잘못된 판정 하나가 레이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면 과연 누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인츠는 라이센스 벌점은 지웠지만 레이스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FIA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스릴 넘치는 경쟁을 행정적인 판정으로 망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선수와 팬 모두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카딜락의 포뮬러 1 진입은 FIA와 관련해 완전히 다른 쪽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저항이 있었을까요? 프로젝트는 원래 앙드레티의 구상으로 시작됐고 연맹은 기술적, 재정적, 물류적 장애물을 하나씩 의도적으로 세운 듯 보였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카딜락이 충족했음에도 FIA와 특히 FOM이 그리드에 자리를 주고 싶지 않아 하는 듯한 느낌마저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 진입이 확정되면서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중은 새로운 팀의 등장에 환호하고 초기 비판들은 잊힌 듯 이 성공을 마치 공동의 성취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카딜락은 포뮬러 1에 억지로라도 들어온 겁니다. 끝까지 요구 조건을 이행했고 거절할 여지가 없을 수준까지 만들어낸 거죠. 흥미로운 건 바로 그 항의의 대상이었던 FIA가 이제는 성공의 주체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팀이 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포뮬러 1의 이 새로운 숨결이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새 팀이 들어오고 새 드라이버들이 펼치는 이야기들이 늘어나면 챔피언십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정치적 싸움으로 시작됐던 이 행보가 그리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절호의 기회로 변모한 셈입니다. 전체 분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몬자에서 어떤 드라이버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행 중에 한 자리를 확보했지만 피트스톱 실수로 인해 노리스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라디오를 통해 순위를 돌려줘라는 팀의 지시가 내려왔죠. 그는 잠시 망설였고 질문도 던졌지만 결국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3위로 체커기를 받았고 챔피언십에서 노리스에게 31포인트 차이로 추격당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맥라렌 내부에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피아스트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회의가 이미 있었다고 밝혔고 그 이야기는 흥미롭게 이어집니다. 그는 팀의 신뢰를 단 하나의 타이틀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커리어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인 셈이죠. 이 스포츠에서 많은 드라이버가 현재만을 바라볼 때 피아스트리는 장기적인 확립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드라이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또한 말했다. 팀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한이 있어도 어떤 선은 넘지 않겠다. 그에게 있어 개인적 성공과 팀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타이틀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팀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월드 챔피언은 매년 탄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피아스트리는 천천히 생각하는 쪽이지만 이 기회들이 다시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과거 해밀턴도 기회를 놓친 순간들이 있었고 프로스트,
세나, 슈마허 모두 어떤 순간에서는 도박을 선택했고 타이틀을 차지했죠. 다른 한편으론 피아스트리는 장기적인 승리를 바라며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는 맥라렌이 그리드를 이끌 차를 만들고 있고 오랫동안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무리했다면 팀 내부의 균열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드라이버라는 낙인이 찍혔다면 그건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몬자의 에피소드는 아직 이어질 이야기가 많음을 예고하는 첫장 같은 순간일 겁니다. 피아스트리는 빠르고 꾸준하고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까지 갖춘 드라이버라는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이 인내가 타이틀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저 맥라렌의 좋은 병사로 남게 할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겁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포뮬러 1만 지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창 시즌 중임에도 그는 다른 차원의 도전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설적인 뉘르부르크링 노르드 슐라이프에서 말이죠.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GT3 차량 경기 참가를 위해 꼭 필요한 DMSB, 특수 라이선스, 퍼밋 A를 따는 것. 베르스타펜은 해냈습니다. 이론 시험, 연습 주행, 포르쉐 케이맨 GT4로 치르는 레이스까지 통과하며 필요한 14바퀴를 완주했죠. 테스트에 쓰여야 할 차량 하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위원회는 외적 요인으로 본 결함이라 판단하고 라이선스를 허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재미있었고 트랙의 다양한 조건, 건조, 습기, 복잡한 교통에서 많이 배웠다 라며 뉘르24시 경주 참가에 대한 꿈도 내비쳤습니다. 이 한 걸음의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첫째, 포뮬러 1에만 집중해도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 순수한 자동차 애정으로 다른 분야에도 발을 넓히려는 자세. 노르드 슐라이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기술을 요구하는 서킷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직접 적응하고 배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런 추구는 포뮬러 1에 영향을 줄까요? 베르스타펜은 30대 후반에까지 그리드에 남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네고레이스 쪽에 발을 내딛는 건 그가 단순히 챔피언 기록을 넘어서 폭넓은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그의 겸손은 분명히 돋보입니다. 멀티 챔피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구하지 않고 이론부터 GT4 차량 주행까지 모든 과정을 동일한 규정 아래서 치렀어요. 이건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그에게 덧씌우려 하는 오만한 이미지와는 확실히 대비됩니다. 퍼밋 A를 손에 넣은 지금 그는 GT3 레이스에도 나설 수 있게 되었고 2026년에 뉘르24시 참여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그의 커리어는 포뮬러 1 기록을 넘어 전세계 모터스포츠에 남는 발자취가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